여기가 부러지면서 여기까지. 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서 자기 꿈을 이룬 선수. 사람이 우나봐. 그대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사랑이란 말은 항상 잊지 마요. 그대 때론 리터당 21km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실현하다. K5 하이브리드. 연 4.5% 입출금이 자유로운 시티은행 A+ 통장. 시티은행. 1.5 듀얼 코어와 듀얼 스피커로 즐거움이 배가 되다. 진정한 듀얼 베가 레이서. 세상 모든 것이 더 좋게,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변했는데 왜 보험만 그대로일까? 보장자산을 넘어 행복자산으로 시작합니다. NH보험 행복자산 플랜. 우리 집 정수기, 얼음 정수기, 옆집도 미니, 앞집도 미니, 집집마다 미니로 바꿔요. 옛날 정수기 자리에 쏙 이과수 얼음 정수기 미니. 조그만 게 얼음까지. 드라이 피니시티의 느낌? 차가운 파도의 끝에서 오면 알 거야. 마시는 순간 날카롭게 파고드는 이 느낌을. 끝까지 샤프하니까 드라이 피니시티. 샘물은 자동차가 되고 자동차는 다시 자원이 되는 친환경 순환 기술로 탄소 배출량 최소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우리 이번 연주는 말이야. 그래! 우린 카스니까! 카스! 알바 천국! 편의점의 천국이! 계산 척척 천국이! 고객 상담 천국이! 배달 알바 천국이! 인기 많은 천국이! 천국이 알바예요! 1000만 가지 알바? 알바 천국! 세상은 긍정으로부터. 현대그룹. 와이파이 존이 움직인다. 달리는 지하철도 올레 와이파이 존. 이제 움직이는 와이파이 시대. 지하철에서 뛰겠소. 올레!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녹색 이노베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순이 있는 거 맞지? 순이야! 탄생 파스텔 막걸리 순희. 나를 아껴주니까 자매품 보혜 복분자. 플래티넘 2 시리즈. 집중할수록 혜택은 커진다. 현대카드 플래티넘 2 시리즈.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는 납골당 유리 저편
가족들의 추억과 기억 속에 살아있다. 자, 잘 피해냈고요. 근데 돌아갔죠. 예. 2007년 12월 25일 평생 권투를 하며 살아온 두 남자에겐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적절하게 피하면서 원투. 라이트 레프트 바디 단발. 좀 들어갔다. 마지막에 방심하면서. 자, 최우삼 뒤로 선수 좀 굴러주면서. 들고 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 계속 이 데미지가 오고 있었어 지금. 근데 워낙 정신이 강하니까. 최우삼 선수 좀 뇌출혈이었지만 그는 쓰러지자마자 다시 일어섰다. 뇌사 상태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머지 시간을 다 견뎌내고 종소리 들리고 나서 이제 끝났다고 끌어주고. 지금도 네, 몸을 잘 충격이 가누지 있어요. 못하고 있는 충격이 최우삼 있어요. 선수입니다. 강한 사람, 정말 강한 사람. 최우삼은 뇌사 판정을 받았다. 병원 이송 9일 후 가족들은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6명의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는 그렇게 떠났다. 함께 운동을 하며 최우삼 선수와 각별한 우정을 나눴던 게리는 그에게 바치는 노래를 만들었다. 2008년 1월 3일 조금만 더 버텨주길 오늘만 지나면 괜찮아지길 바랬던 내 소중한 한 사람이 하늘로 떠났을 때 흐르는 눈물은 마치 변명 같았지. 눈물처럼 강했던 사람, 파도처럼 거침없었던 사람, 살아가는 매 순간이 도전이었던 사람, 내일을 위해 오늘을 바치던 터져나오는 피를 삼키며 마지막까지 싸워준 내 맘속 영원한 챔피언. 때론 술에 취해 아우야 사랑한다 변치 말자 형은 이대로 죽지 않는다. 이남준 선수는 올해 29의 프로복서. 오늘로 시합이 일주일 남았다. 몸무게가 물을 먹으면은 수분이 빠져나가는 만큼 그만큼 다시 수분이 들어와 버리니까 물을 먹으면은 그 먹은 만큼 다시 좀 쪄요. 그래가지고 시합 3일 전 고질적인 손목 통증이 재발했다. 이렇게 누르면 아프세요? 예. 이렇게 누르니까 좀 아파? 좀 아프지? 그런 거. 손목 부상은 거의 모든 권투 선수들이 겪는 고통이다. 하지만 손목 조금 아프다고 시합을 연기할 수는 없다. 이제 내일은 개체량이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가서 운동하면 돼요. 그는 치료를 마치고 바로 체육관으로 갔다.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다. 아직 기준 체중까지 1kg을 더 줄여야 한다. 물은 마시지 말고 땀은 빼내야 기준 체중에 맞출 수 있다. 계약 체중이 58kg라서 58kg까지 빼야 돼요. 오늘의 식사는 건더기 하나 없는 사골 국물에 밥 한 주걱이 전부. 이 정도로도 고맙다. 몸무게 조절에 실패하면 아예 굶어야 할 때도 많다. 밤이면 늘 다른 경기를 모니터한다. 이남준은 최우삼의 오랜 팬이다. 거의 모든 시합을 봤다. 최우삼은
그에게 위로가 된다. 제가 받은 고통이 100이라고 하면은 최우삼 선수는 한 2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근성이 있는 부분을 굉장히 존경해요. 대하노라 길이 버전하세. 네, 국민의례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올림픽 태국의 복싱 영웅 사만 소르자투롱은 그 전적이 말해주듯 전설의 복서였다. 최우삼 선수는 신인왕, 한국 챔피언, 동양 챔피언. 1회전 버팅을 주의하라는 최우삼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어정쩡한 거리에서 돌아갑니다. 안면에 접촉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만의 강펀치는 무서웠다. 10라운드 라이트 어퍼컷. 10회전 끝났습니다. 올림픽공원 제일체육관입니다. 코너에 들어오더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턱이 나간 것 같습니다. 턱이 그러니까 세 조각이 난 거죠. 어디서 이렇게 뛰어다니기만 해도 이게 이렇게 됐을 텐데. 아픈 정도가 아니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때는 끝나는 거죠. 세계 챔피언이 탄생될 수 있을지 이제 마지막 12회전만 어느 정도 느낌은 좀 찬 것 같아요. 그 선수가 한 약 2라운드 남는 시간 동안 계속 그 턱을 공격하더라고요. 네, 어퍼 두 개가 지금 들어갔는데요. 마지막 25초 남았습니다. 최우삼의 연타 그러나 살짝 스티오 비난합니다. 이번에 또 레프트 훅에 맞았죠, 최우삼 선수. 12회전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최우삼 선수는 중립 코너에 바짝 올라가서 자신의 발을 들어서 예견하는데요. 그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호했다. 네, 유리하죠? 네, 심판 전원 일치의 판정승으로 드디어 한국에도 2명의 챔피언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심판 전원 일치의 판정승. 경기를 마치자마자 최우삼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최우삼을 담당했던 의사는 응급조치를 하고 3일 뒤 턱을 봉합하는 수술을 했다. 여기 4홀짜리 플레이트를 하나 대고 여기에 또 플레이트를 하나 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개 이쪽에서 가격을 하면은 여기가 부러지면서 여기까지 되게 이 정도로 되면 이제 턱이 덜렁거리죠. 자기가 맞는 순간 부러진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부러졌다 자기가 생각했는데 끝까지 버텼는데 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저 정신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정신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지 말아라. 이게 왜냐면 교합이 어긋나니까. 그래서 참 초인적인 거죠. 뭘 위해서 그런 건지. 두 번째 세계 챔피언이 탄생될 수 있을지 버팅을 주의하라. 도대체 그 무엇이 그로 하여금 깨진 턱을 안고 죽을 힘을 다하게 했을까? 이제 사라져가는 노량진 산동네. 최우삼은 빠듯하지만 화목한 가정의 6남매 중 5째로 자랐다. 그는 특별한 아이였다. 어렸을 때부터 얘가 남달랐던 것 같아. 성격 자체가 되게 좀 고집이 세고 욕심 많고. 그가 처음 권투를 만난 것은 중학교 시절이었다. 야, 진짜 재밌다니까. 진짜 재밌어? 그는 단순하고 명쾌한 이 스포츠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 형이 운동하니까 자기도 이제부터 운동할 거를 한
몇 번 시합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금방 나가고 전국체전에서 뭐 메달을 따오고 어디 나가서 뭐 1등을 해오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얘가. 이후 최우삼은 당시 고교 원투의 메카였던 용산공고에 특기생으로 진학한다. 디펜스 잘하고 하라 그랬어. 지금 턱이 다 지금 나와 있어, 얘들. 많이 움직이고. 퍼프하게 빡. 처음에는 그렇게 뭐 뛰어나다는 걸 못 느꼈지, 이제.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는 이제 구슬도 닦아야 빛이 난다고. 딱 보니까 빛나게 하나씩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 유독 이제 붕대 일학처럼 하나 돋보이더라고요. 그 자그마하니 아주 다리도 야생마처럼 탄력 있고, 일단 우선 체력이 좋았어요. 근성도 있었고. 아침 운동을 하면 내내 1등만 했으니까 2등이 없었어요. 실력이 이렇게 활충하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남한테 앉으려고 하고 남 1시간 하면 2시간 하려고 하고 운동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으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했죠. 저는 이제 대학교도 중퇴하고 바로 이제 지도생활 뛰어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 아니면은 저를 구절 게 없었거든요. 7전 7승 4KO. 화려한 전적이 말해주듯 그는 권투계 유망주였다. 국내 최고의 프로모터였던 심영자 회장에게 발탁될 정도로 승승장구했던 그였지만 골수염으로 국내 랭킹전에서 KO패하면서 선수 생활을 접었다. 그 당시 제가 군대 가 제대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명의 제가 제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건 선수를 키운 것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는 미친놈처럼 살았어요. 가 놓고 배에 놓고 매달렸어요. 그 하나만 맨투맨으로 아침부터 밑에 잡고 그랬으니까요. 야! 내 눈 보고 치란 말이야, 눈 보고. 내 눈을 보고! 하지만 최유삼은 이 특별한 관심에 반항했다. 머리 안 들어! 눈! 내 눈! 에이, 진짜. 최여사! 너 거기 안 쓸 거야? 야! 쓰라고! 최여사! 너 거기 안 서! 항상 하는 말이 뭐 도망가고 싶다고. 운동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90년도에 4월 달에 나가면 100% 우승인데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그 시대의 반항이랄까요? 다 도망가고. 지옥 훈련이었죠. 뭐 몸으로는 힘들었겠지만 기량이 커가는 게 보였거든요. 확연히. 단기간에 고교 최강자가 된 최유삼. 그를 유심히 지켜본 또 한 사람이 있었다. 80년대 이후 한국 권투는 그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권투계 대모 심영자 회장. 배우 출신이었던 그녀는 장정구, 문성길 등 총 13명의 세계 챔피언을 탄생시킨 신화적인 프로모터였다. 내가 아주 귀하면서 눈에 탕면이 고1입니다. 섀도우 복싱을 하는데 아주 잘해. 그래서 너다, 다른 애다. 심영자 회장은 자신의 집에 최유삼을 불러들여 시합이 있을 때마다 합숙 훈련을 시켰다. 그는 이곳에서 장정구, 문성길 등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함께 강도 높은 체력 중심의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1993년 심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프로로 데뷔한다. 발바닥을 마치 그 접착제로 붙인 듯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창설 선수는 이 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1994년 신인왕전에 출전한 최유삼은 프로 데뷔 7개월 만에 우수 신인왕이 된다. 결승전에 좀 10분이가 늦게 왔어요. 신인왕을 나가더라도 세계 타이틀 매치 앞둔 그런 선수 심정으로 해야지. 그래서 제가 시합을 앞두고 저한테 많이 말했어요. 저하고 나하고 관계는 애증이 관계거든요. 노래했잖아요. 사랑했던 날들보다 미워했던 날이 더 많아.
그런 식으로 애정의 관계인데 시합에서 우승은 했지만 더 서먹해진 두 사람. 시합이 끝나니까 그때 중문진의 이상철이라는 선수인데 판정을 이기고 우승이랑 봤는데 그때 첫 마디가 선생님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일로 와. 가자. 선생님. 그때 50만 원이 우승이랑 나왔는데 50만 원 다 주는 거예요. 저 쓰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 봐라. 그래서 고맙다. 네 마음은. 애가 또 유치원생들처럼 순수한 있어요. 6년 반 동안 조영섭 코치에게 트레이닝을 받았던 최효삼은 한국 타이틀, 동양 타이틀을 차례로 획득하며 제2의 장정구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여자를 만난다.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뭐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예쁜 간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민우 씨, 김철수 씨, 그리고 최우삼 씨. 괜찮으세요? 약 꼭 챙겨주세요. 35.8 정상이시네요. 병원에 있을 때는 그냥 장난도 많이 치고 뭐 연락처도 따고 뭐 그랬겠죠. 퇴원하고도 계속 거기 병원을 그냥 밥 먹듯이 가는 거예요. 서빈 씨. 안녕하세요. 원래 돌격형이에요. 뭐든지 돌격형. 자는 시간 빼고는 다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미연 씨 정말 좋겠다. 부럽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번째야? 이게 뭐야? 우와, 어머, 이름도 있어. 정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오는데 뭐 좀 특이하잖아요. 미연 씨 편지 아니야? 어머, 맞아. 같이 보자. 몇 달간의 끈질긴 구애 끝에 결국 최효삼은 사랑을 쟁취했다. 이후 둘의 관계는 7년가량 지속된다. 요삼이가 무척 좋아했죠. 무척 뭐랄까 요삼이한테는 굉장히 큰 지주였죠. 그 친구가. 그녀는 최효삼을 사랑하고 배려했다. 권투 선수라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그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갔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도 첫 번째는 권투였다. 그리고 최효삼은 그의 꿈에 점점 더 다가갔다. 1999년 WBC 세계 타이틀전이 잡혔다. 최효삼은 75일간의 특별 훈련에 들어갔다. 매일 아침 10km 이상의 로드워크, 줄넘기와 근력 운동, 또 3만 선수의 강펀치에 맞서는 반사신경 훈련이 이루어졌다. 다른 선수들처럼 그 역시 체중 감량으로 고통받았다. 그 빼는 과정이 정말 죽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뭐 밥이고 뭐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물만 한 잔만 하면 좋으세요. 그걸 참습니다. 종량을 못 빼면 쓰레기통 앞에다 두고 계속 침을 뱉어요. 침에서 1g이나 그 몇 그램 차이로 저기 한다고. 이미 근육으로만 이루어진 몸에서 없는 살을 빼는 것은 상상 그 이상의 고통이었지만 그는 시합 일주일 전 이미 기준 체중에 도달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당시 최효삼은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다. 우리 혈액 응고 시간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리고 간 조직 검사를 했을 때는 간 섬유화 정도로 나왔어요. 간 경변으로 가는 단계죠.
친구가 알면서도 계속 운동을 하지 않은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렇지. 75일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테이프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코치와 함께 상대방 시합 비디오를 보고 또 봤다.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세계 챔피언이 되면 어떨 것이다, 어떻게 하자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고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세계 챔피언이 되면 우리가 못 산 세상이 올 거고 정말 신세계가 있을 거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워 이겼다. 놀라운 신세계를 위해. 세계 챔피언이 되자 최유삼은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명품 신발을 선물했다. 뭔 신발 이렇게 비싼 신발 사왔냐 그랬더니 누가 딴 사람은 사다 주지도 않은 게 맘먹고 사왔은 게 엄마 신어 그러더라고요. 10년이 넘은 신발이지만 여전히 새 것 같다. 자식처럼 품에 안고 곁에 두었기 때문이다. 되게 많이 안 신으셨나봐요, 앞겨. 최유삼 선수가 가장 의지했던 작은 누나. 이사를 한 누나를 위해 최유삼은 집안 살림살이 대부분을 바꿔주었다. 쇼파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제 제가 이사를 하다 보니까 별로 돈이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누나 제가 매장에 가서 금방 바꿔줄게. 그래갖고 말 끝나자마자 쇼파를 사러 간 거예요. 식탁도 사주고요. 이것도 완전 원통이라고 좋은 거라고 사준 건데.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받은 대전료 3천만 원을 그는 가족들을 위해 아낌없이 썼다. 통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10원 한 장 안 쓰면서도 남한테는 형제한테는 얼마를 줘도 뭐를 해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운동 끝나면 진짜 배고프잖아요. 끝나고 오면은 뭐 그냥 밥이라도 사 먹고 오면 되는데 절대 밥이나 우유 하나도 안 사 먹고 와. 왜요? 모르겠어요. 돈이 아까운가 봐. 자기가 링에 올라가는 건 가족을 위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어떤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신해서 올라가지만 프로는 자기 자신을 가족을 위해서 링에 올라간다. 하지만 세계 챔피언이 된 그에게 신세계는 열리지 않았다. 돈도 명예도 다가오지 않았다. 시합조차 잡히지 않았다. 1차 방어전까지 8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제가 시합을 자꾸 연기되는데 한 선수만 정해놓고 혼신을 다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 심정이 많이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정은. 늦은 감이 없잖아요. 최유삼이 세계 챔피언이 된 1999년 이후 한국 프로복싱은 몰락했다. 세계 챔피언들조차 구청의 체육관에서 텅 빈 2층 관객석을 배경으로 시합을 해야 했다. 권투의 빈자리를 이종 격투기가 차지했다. 권투는 추억이 되었다. 요삼이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타지 않았느냐. 예. 저희들 같아만 해도 좋았는데 저희들은 3번 시합하면 1년 3번 시합하면 2억씩 들어왔으니까요. 8개월 만에 1차 방어전을 가진 최유삼은 7개월 뒤 다시 2차 방어전을 잡았다. 스폰서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2차 방어전에 대전료를 구하지 못해 경기가 무산될 뻔했다. 프로모터조차 돈이 부족했다. 싸만치게 그 화이트머니 개런티가 제일 문제였죠.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야 집에 빨리 가서 통장에서 돈 있는 거 싹 찾아갖고 와라. 묻지 말고 빨리 돈 찾아와. 지금 빨리 중량부터 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돈을 다 찾아왔죠. 그렇게 그걸 일단 개런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주겠다 해서 링에 올라간 것 같아요. 결코 몸통은 허용을 하지 않거든요. 네, 계속 거의 일방적인 공격. 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프로복싱은 점점 더 몰락해갔지만 최효삼은 세 차례의 타이틀 방어전을 모두 KO 승으로 끝냈다. 척중 예 경기 중단시킵니다. 태극기를 그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최효삼 선수 장합니다. 2년 3차를 했는데 20일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는 최효삼이가 되겠습니다. 2002년 7월 4차 방어전. 월드컵의 열기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효삼이 4차 방어전을 하는지도 몰랐다. 1라운드 최효삼은 생애 첫 다운을 당한다. 이 20차 방어전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 링을 내려가 사라졌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또 편안한 길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고 이 고비만 넘으면 정말 또 편안한 평지를 걸을 수 있는데 지니까 그 고생했던 그 4년 동안에 고생했던 게 너무 한이 이제 제 자신이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눈물 너무 막 울고 그랬더니 형이 경아 울지 마라. 형은 여기서 그냥 은퇴할랜다. 권투해서 이만큼 했으면 됐고. 4차 방어전 끝나고는 애가 완전 집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한 40일? 내 기억은 한 40일 같아요. 40일 동안 집 밖을 출입을 안 했어요. 창피해서 못 나가겠대. 최효삼의 시대를 시작으로 한국 남자 프로복싱은 완전히 몰락했다. 이제 여자 선수들의 오프닝 경기에 나서는 것조차 쉽지 않다. 거기서 앞서 가줘야 돼. 딱 네 거리에서, 네가 고거리에서 하란 말이야, 네 거리에서. 그렇지! 기다려, 잘해, 안 만들어! 그렇지! 1분만 지나면 저는 빠따기 끝이야. 2분 뒤에는. 이남준 선수는 손목 부상을 앓은 채 링 위에 섰다. 제 배터리 다 됐어! 회가 거듭될수록 그의 얼굴도 변한다. 그렇지! 그거 하자고! 그거! 때리고 빠지고! 아이, 잘 봤어! 권투는 조무래기 코피 싸움이 아니다. 야, 그거 찍어야겠다, 목표! 찍어야 돼! 이겼다. 이번 경기의 승자에게는 예산군 기업인 협의회 승리와 함께 잊고 있던 손목의 고통이 밀려온다. 손이 여기 아래 손목이 아팠다니까 이거 지금. 근데 여기 안 아팠다. 되고 있어. 제가 엑스레이 찍어봐야겠다. 오늘의 대전료 80만 원. 반은 코치목. 차비 밥값 빼면 10만 원이나 남을까? (10만 원도) 안 남을 수 있다. 다시 서울 올라와 병원부터 갔으니까. 되게 아프다고? 하지만 그는 권투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상하게 안 하고 있으면은 자꾸 하고 싶고 몸도 근질근질거리고. 요삼이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내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돈 벌기 위해서 뭐 하나의 목표 도전할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 것이 최고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김재호 선수입니다. 세계 타이틀을 뺏기고 은퇴 선언을 한 지 10개월 만에 최효삼은 다시 링 위에 섰다. 그리고 첫 경기는 손쉬운 상대를 만나 무난히 이겼다. 네, 복부. 오늘 같은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글러브를 벗고 났을 때 생각을 네. 많이 했는데 글러브를 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명 열렸죠? 네. 32살의 나이로 다시 세계 챔피언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3회에 한 번 다운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경기 이후 이어진 두 시합에서도 졌다. 패배를 모르던 세계 챔피언은 3연패라는 치욕적인 꼬리표를 달게 된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네. 턱을 맞아서 기울어지고 나면 턱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의식을 하게 되고 그 매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권투 선수는 재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하늘의 빌따기만큼 어려운 것이 재기입니다. 연속 3패를 하고 주변에서는 이제 권투는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3연패) 후 최효삼은 완전히 은퇴했다. 그동안 회사도 다녀보고 작은 술집도 운영해봤다. 벌어놓은 돈을 다 털어서 자신의 매니저로 20대를 바친 동생을 위해 골프 유학비를 대기도 했다. 많은 일들을 했지만 권투만큼 그를 사로잡는 건 없었다. 권투란 스포츠가 마약 같다. 권투를 할 때는 권투계를 떠나고 싶지만 권투장을 떠나보니까 다시 권투장을 가고 싶다. 그게 뭐냐? 마약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보여주자. 경호야, 명예회복을 하고 우리가 죽더라도 명예회복을 하고 죽자. 난 모르게 찾아왔어요, 저를. 선생님한테 다시 훈련을 받아야만이 제가 챔피언이 될 것 같은데. 2006년 7월 34살의 최효삼은 몽고로 날아갔다. 당시 몽고에서 국가대표들을 가르치고 있던 이영래 코치의 캠프에 합류한 것이다. 그를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어준 코치 밑에서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훈련 초반기에 최효삼은 몽고의 국가대표 선수와 스파링을 하게 된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두들겨주고 말이지. 어른이 아이한테 이렇게 하던 그런 행동을 해버리니까 상대선은 자존심 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반다갑 선수가 아주 기교가 좋고 스피드가 좋아요. 효삼이가 많이 맞았죠. 전 세계 챔피언이 아마추어 선수에게 무너지던 날, 그는 일기를 남겼다. 그때 당시가 제일 힘들었던 고비였던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자친구와의 그런 관계도 그랬고. 최효삼의 급하고 직선적인 성격 때문에 7년을 사귄 연인은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일을 반복해왔었다. 방금 사과했잖아. 몽고에 오기 전 둘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조용히 하라고.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친구여, 이 세상은 눈 덮인 침부령 그처럼 항상 아름다워.
무척 좋아했죠. 그럼 사진도 항상 뭐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정도. 헤어지고 싶어도 사진 가지고 되고 뭐 정도였습니다. 그 설레고 가슴 아픈 추억 속에 어제와 오늘을 이어가지. 사랑이 가도 이 추억 속에서 항상 난 살아가겠지. 다시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땐 네가 잊혀지겠지.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 시기에 그는 이렇게 쓴다. 삼 개월 뒤 그는 다시 쓴다. 해발 1000m니까. 그리고 이건 세멘 바닥이 아니고 흙 위에 그 풀밭을 뛰니까. 그래서 그 스타미나가 지구력이 좋아진 거예요. 잇몸 일으키기로 하는데 몽골 선수를 보니까 100번 이내. 요사이는 무조건 잇몸 일으키기 300번. 그렇지. 하나, 둘, 쭉. 그렇지. 우선 정신적으로 강해졌고 체력이 좀 우선 강해졌으니까 폐량 바로 좋아졌고 많이 향상됐죠. 특히 격투기 선수에 한해서는 선체력 후 기술 이게 우선이에요. 최유삼은 그 인생의 마지막 정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석 달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최유삼은 전성기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옛 코치들을 찾아갔다.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싶대. 그러면서 이제 최선 다해서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그래, 너가 열심히 한다면 관장님하고 같이 도와주겠다.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본드 링에 올라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다음부터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아마 그 기량을 정말 보인다면 후회 없는 경기가 될 겁니다. 그는 전 세계 챔피언이라는 장내 아나운서의 소개에 그답지 않게 쑥스러워했다. 먼저 소개됐습니다. 올해 나이트 플레이컵 세계 챔피언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는 겸손해졌고 강해졌다. 랩도 저렇게 눈이 빠르기 때문에 큰 거 활용했어요 지금. 지금 크게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다음 경기 역시 1라운드 KO 승이었다. 최유삼의 라이트 장렬합니다. 만 35살의 최유삼은 이전의 3연패에 복수라도 하듯 기적같은 3연속 KO승 행진을 이어갔다. 5라운드에 요삼이가 내놓은 주먹만 지금 내가 여기 딱 봤는데 99개째 펀치가 딱 맞는 거야. 선수가 링에서 시합할 때 100개 이상 펀치 힘들어.
아니면 한 50개. 근데 요사미는 150개. 1초에 주먹 한 개씩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힘을 아끼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오리시 이제는 일어설 수 없겠죠. 최우상 우뚝 섭니다. 최우상 개혁. 네, 99년도에 챔피언 땄을 때보다 체력이 더 화려하게 더 좋아졌어요. 우리 김득구 선배님이 동양 챔피언이 되고 왔을 때 샤워실에서 올 때 이놈의 상대는 이겨도 계속 나타난다. 많이 공감을 합니다. 뭐 언제 이제 뭐 다음 한 번에 더 시합을 끝나고 나서 정상부전 해야죠. 네. 2007년 9월 16일 죽기 석 달 전 그는 다시 한번 세계 챔피언에 도전한다. (500명) 남짓 모인 작은 구청 체육관에서 그는 8년 만에 다시 챔피언이 된다.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먹이 무섭다라는 얘기를 넌지시 몇 번을 했어요. 그때 참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어요.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참 나중에 맞춰지는 것처럼 딱 보여줄 때 그 소름이 딱 끼치더라고요. 아, 왜 내가 그때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막 전율이 오는데 내가 왜 그걸 그때 이 퍼즐을 못 맞췄을까. 2007년 12월 25일 WBO 세계 타이틀 1차 방어전. 최우삼은 그의 마지막 시합에 나선다. 경호야, 형 이상하게 이번에 긴장이 안 된다, 게임이. 이런 적이 없는데 긴장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긴장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딴 때는 시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애들을 신발을 사주든가 뭐를 사주든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유난히 시합 끝나기 전에 제 잠바도 겨울 잠바 사오고 애들 신발이랑 여러 가지를 다 사온 거예요. 라이트 약간 휘맞았고 레프트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 던져보고 있는 최우삼. 경기 초반부터 최우삼은 상대를 압도했다. 10라운드엔 다운도 시켰다. 근데 6라운드부터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계속 눈물이 나요. 이 경기를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10라운드 때 진짜 이걸 내가 내려가서 근데 경기는 편안하게 잘 되는데 10라운드쯤에 내 마음이 가서 이 수건을 던져버리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계속 이 데미지가 오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정신이 강하니까. 마지막 12라운드. 종료 10초 전. 경기 내내 지속된 통증에 눈을 비비려는 순간 라이트 훅을 맞았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다시 일어선다. 자, 이렇게 해서 해리 아몰은 승자 최우삼을 들어올렸고 자기 코너로 걸어간 최우삼은 동생의 품에 쓰러진 뒤 의식을 잃었다. 정말 몰랐어요. 그때 형이 눕고 탈진이 뭐 됐다고 생각했지. 탈진 상태인 줄 알았어. 너무 열심히 해갖고. 근데 얘가 코너에 앉은 순간 축 처지잖아. 마지막에 이게 웬일입니까? 자, 좀 전에 너무 방심했던 탓일까요?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그는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가족들이 달려왔다. 어떡해. 너 왜 그래. 어떡해. 설마 정신 차려봐. 눈 좀 떠봐. 사람이 웃나봐. 일어나. 울지 말고. 뇌사 판정 이후 가족들은 장기 기증을 놓고 고민했다. 떨렸는지 그 말로는 못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잘하는 짓인지, 어떻게 자식을 2번 죽이는지, 부모가 돼갖고 이렇게 해도 될까?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멋있게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의식을 잃은 뒤 9일째, 가족들은 아버지 기일과 같은 날에 그를 보내기로 했다. 정말 잘 자라. 그는 장기 적출을 위해 수술실로 옮겨졌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됐다. 여섯 명의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는 떠났다. 마지막 경기 전 최우삼 선수는 동생 경호 씨에게 마치 유언 같은 말을 남겼다. 멋있게 가고 싶다, 멋있게. 멋있게 살자. 너랑 나랑은 멋있게 살자. 구차하게 살지 말고 좋은 거 하고 멋있게 살자. 정말 멋있게. 그대 때론 외롭고 두려워도 사랑이란 말을 항상 잊지 말아요.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작품이 안 나오고 다 쓰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면 또다시 찢어버리고 또다시 쓰고, 그래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 너무 사랑하니까. 유삼이 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권투를 너무 사랑하는 형이에요.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무너졌다 다시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서 자기 꿈을 이룬 선수였고, 또 그 꿈을 이룸으로써 혼자만 그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또 나눠도 준 사람이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우삼이는 행복했다. 최유삼. 그는 만족을 모르는 욕심쟁이인가? 아니면 영원히 꿈꾸는 소년인가?